김영자 65세. 그녀가 며느리의 가면을 벗겨내기로 결심한 순간 이 집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지 정확히 49일째 되던 날, 영자는 아들 준호의 집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와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 그 안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며느리 선희가 달려나와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고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영자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희의 눈 깊숙한 곳에서 번뜩이는 차가운 빛을, 입꼬리에 스치는 미세한 승리감을 포착했습니다. 40년간 남편의 사업을 뒤에서 도우며 수많은 사람들의 본성을 꿰뚫어 본 그녀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선희야, 정말 고맙구나. 영자는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며 영자는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에 마련된 작은 방, 창문도 없는 그 공간이 자신을 위해 준비된 곳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면 선희 친정 어머니의 사진은 거실 가장 좋은 자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편히 쉬세요.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선희의 목소리에는 가짜 다정함이 묻어났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희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시골 할머니가 아니라 수십 년간 사업계의 뒷거래를 지켜보며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본 전략가라는 것을. 첫날 밤 영자는 남편이 남긴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선희가 시댁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다는 충격적인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채업체와의 거래 내역서, 준호 몰래 빼돌린 적금 통장 사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친구들과 나눈 음성 메시지 파일이었습니다. 시댁에서 뜯어낼 거 다 뜯어내고 나면 요양원 보내면 되지 뭐. 선희의 목소리가 핸드폰에서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영자의 눈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가 부엌에서 간단한 아침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토스트와 우유,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바빠서 제대로 차려드리지 못해서. 괜찮다, 괜찮아. 영자는 약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선희의 패턴을, 약점을, 그리고 무너뜨릴 방법을. 준호가 출근하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편히 계세요. 선희가 잘 챙겨드릴 거예요. 그래, 아들아.
걱정 마라. 영자는 준호의 등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곧 모든 걸 알게 될 테니까. 선희가 설거지를 하며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란아, 드디어 들어오셨어. 생각보다 순해 보여서 다행이야. 이제 계획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아. 영자는 방에서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40년간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하며 익힌 기술이었습니다. 증거 수집, 패턴 분석,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 선희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미 함정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선희야, 내가 시작한 게임이니까 끝까지 가보자꾸나. 김영자는 이제 연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며느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정교한 작전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조용히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설거지부터 청소, 빨래 개기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선희가 눈을 뜰 때면 이미 집안은 호텔처럼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선희는 점점 불편해했습니다. 고마워해야 할지 짜증을 내야 할지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영자는 선희의 표정 변화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사업을 하며 익힌 관찰력이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영자는 첫 번째 술을 뒀습니다. 동네 부녀회 모임에 나가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겸손하면서도 교묘하게 선희를 곤란한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이 한마디로 시작된 영자의 작전은 동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달랐습니다. 영자는 자신이 모든 집안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근히 드러냈습니다. 며느리는 잠만 자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며칠 후 선희는 마트에서 동네 아주머니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의 계획대로 선희는 게으른 며느리라는 낙인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영자는 준호에게 또 다른 수를 뒀습니다.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입맛에 맞는 음식을 해주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선희는 거절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싫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선희의 요리 실력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선희는 사실 요리를 거의 못했습니다. 대부분 배달음식과 간편식으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준호가 알게 되는 순간 선희의 입지는 크게 흔들릴 것이었습니다.
금요일 영자는 결정적인 한 수를 더 뒀습니다. 준호에게 용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희 앞에서 일부러 건넸습니다. 선희의 눈이 번뜩이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아니다, 아들아. 내가 여기서 얹혀 살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마음에 걸려서. 그날 밤 선희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에 초조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모든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선희가 점점 불안해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영자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2주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선희의 본성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더욱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희가 초조해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초조해진 사람은 반드시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기다리는 것이 영자의 다음 계획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영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희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40년간 사업계의 온갖 상황을 겪어본 백전노장이라는 사실을. 이제 3단계로 넘어갈 때였습니다. 선희가 드디어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영자가 정교하게 설계한 함정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3주차 월요일 아침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오늘은 선희의 요리 실력을 드러낼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선희가 잠든 사이 부엌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모든 요리 도구들을 일부러 사용하기 어려운 위치에 배치했습니다. 오전 10시 선희가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요리를 가르쳐 달라는 영자의 부탁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희의 얼굴에는 이미 짜증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뭘 배우고 싶으세요? 영자는 일부러 가장 기본적인 것을 물었습니다. 김치찌개 좀 가르쳐 주겠니? 선희는 당황했습니다. 김치찌개조차 제대로 끓일 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평소 해먹던 것은 김치찌개 조미료에 물 붓고 끓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선희는 어색하게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김치를 꺼내 들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름 양도 제대로 모르겠고 물의 양도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선희의 모든 실수들이 예상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15분 후 선희가 만든 김치찌개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너무 짜고 기름기만 둥둥 떴습니다. 아,
오늘 뭔가 맛이 이상하네요. 평소에는 잘 되는데. 선희가 변명했습니다. 영자는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괜찮다, 선희야. 나도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선희의 요리 실력, 거짓말하는 습관, 당황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영자는 두 번째 함정을 준비했습니다. 손자 진수의 학부모 상담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선희는 원래 가려고 했지만 영자가 대신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내가 가서 선생님께 인사라도 드려야지. 선희는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영자가 손자와 함께 학교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영자는 또 다른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는 자리에서 영자는 겸손하면서도 똑똑한 할머니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이의 교육에 관심이 많고 며느리를 배려하는 현명한 시어머니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진수 엄마는 요즘 좀 바쁘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할머니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 진수가 참 행복하겠어요. 다른 학부모들도 영자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저런 할머니가 있다니 부러워했습니다. 소문은 또다시 퍼져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진수 엄마, 즉 선희가 아이 교육에도 관심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준호가 회식 때문에 늦는다고 연락했습니다. 선희와 영자가 단둘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영자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선희는 점점 참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3주간 쌓인 스트레스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영자의 완벽한 시어머니 연기, 동네 사람들의 시선, 남편의 변화된 태도, 모든 것이 선희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선희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모두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영자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선희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을. 40년간 사람들과 거래하며 익힌 심리 조작술이 드디어 효과를 발휘하는 때였습니다. 부담스럽다니, 내가 뭘 잘못했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집안일도 너무 완벽하게 하시고 동네에서도 저보고 뭐라고 하고. 선희는 점점 감정적으로 변했습니다. 평소 억눌러왔던 진심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모든 말들이 녹음기에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일기에 적었습니다. 3주차가 끝나갔습니다. 선희의 첫 번째 실수를 받아냈습니다. 이제 더 큰 함정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다음 단계는 선이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선이가 마침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영자가 치밀하게 계산해낸 시나리오의 일부였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4주차 목요일, 영자는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준호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잡채, 갈비찜, 그리고 직접 빚은 손만두까지 식탁이 가득 찼습니다. 선희는 오후에 집에 돌아와 부엌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케이터링 음식과 영자가 만든 한식이 겹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영자가 의도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케이터링 주문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선희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짜증이 섞여 나왔습니다. 영자는 당황한 척 연기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미안하다. 그래도 우리 준호가 어릴 때 좋아했던 건데. 선희는 참지 못했습니다. 3주간 쌓인 스트레스가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영자가 만든 음식들을 냉장고로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갈비찜 냄비를 거칠게 다뤘습니다. 요즘 누가 이런 기름진 음식 먹어요? 건강에도 안 좋고. 영자는 조용히 지켜보며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선희가 자신의 정성을 짓밟는 모습을, 아들을 위해 만든 음식을 쓰레기 취급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저녁 7시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식탁에는 깔끔한 케이터링 음식만 놓여 있었습니다. 영자의 음식은 냉장고 구석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생일 축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기다렸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말입니다. 아빠, 할머니가 만든 음식은 어디 있어요? 손자 진수가 물었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뭘 만드셨는데요? 선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건 너무 많이 만드셔서 냉장고에. 그때 영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다, 준호야. 선희가 케이터링 주문했다니까 내 음식은 치웠어. 준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서운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금요일 밤 영자는 결정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선희가 미란과 통화하는 시간에 맞춰 일부러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살짝 열어둔 채 선희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미란아, 정말 한계야. 어제 생일상 차리는데 자기가 만든 음식까지
내놓으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 당연히 다 치웠지. 손님들 앞에서 그런 촌스러운 음식 내놓을 수 없잖아. 잘했어. 그런 식으로 계속 선 그어야 해. 영자는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준호가 복도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영자는 일부러 준호가 들을 수 있게 상황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촌스러운 음식이라는 표현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토요일 아침 영자는 마지막 술을 뒀습니다. 준호가 출근하기 전에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여기 있는 게 너희한테 부담이 되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다. 그냥 내가 너무 오래된 사람인가 봐.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는 안 맞는 것 같구나. 영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서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 자신의 정성이 무시당한 아픔이 진짜였습니다. 준호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아내의 태도를, 그리고 최근 집안 분위기를 말입니다. 일요일 저녁 영자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3주간 녹음한 선의의 통화 내용, 동네 사람들의 증언, 요리 실력을 들킨 영상,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생일날의 모든 과정까지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선희의 진짜 얼굴을 준호 앞에서 완전히 벗겨내는 것이었습니다. 40년간 사업을 하며 배운 협상의 기술, 사람을 다루는 방법,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 모든 것을 총동원할 때였습니다. 김영자의 복수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40년간 축적된 지혜와 경험이 만들어낸 완벽한 작품이었습니다. 5주차 월요일 오전, 영자는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선희가 미랑과 만나러 나간 사이 영자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의도적으로 떨림을 섞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짐을 싸야겠다. 준호는 놀랐습니다. 회사에서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여행 가방에 옷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40년간 함께 살아온 아들이었기에 어머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이러세요? 영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다, 준호야. 엄마가 여기 있으면 너희한테 짐이 되는 것 같구나. 그때 영자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5주간 녹음한 선희의 모든 통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선희가 미란과 나눈 대화였습니다. 시댁에서 뜯어낼 거 다 뜯어내고 나면 요양원 보내면 되지 뭐.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어머니를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영자는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어머니가 용돈까지 주시니까 준호가 완전히 어머니 편이 됐어. 이러면 내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겠어. 세 번째 파일에서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촌스러운 음식 내놓을 수 없잖아. 정말 한계야. 준호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마지막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남긴 서류들이었습니다. 선희가 시댁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다는 증거, 몰래 빼돌린 돈의 내역, 그리고 친구들과 나눈 음성 메시지까지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 참았단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5주간 얼마나 참고 견뎠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시어머니 연기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얼마나 아팠을지 말입니다. 오후 3시 선희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준호와 영자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해? 준호가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선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통화가 녹음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게 뭐야? 선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내가 친구랑 한 얘기들이야.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선희는 변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자가 준비한 증거들은 완벽했습니다. 5주간의 녹음, 동네 사람들의 증언, 재산 관련 서류까지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다 알겠어. 선희는 마지막으로 화를 냈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그 순간 모든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5주간 영자 앞에서 보였던 가식적인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진짜 선희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됐다, 준호야. 엄마는 갈 곳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잘못한 건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봤던 거예요. 영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5주간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선희의 진짜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영자의 진짜 목표였습니다. 그날 저녁
선희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까지 화를 내며 나갔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께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신경했어요. 괜찮다, 아들아. 이제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0년간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하며 배운 모든 것들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능력, 완벽한 타이밍을 잡는 기술, 그리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져 완벽한 승리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